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질량 m인 어떠한 물체가 속력 v로 운동을 할 경우에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리가 돼. 얘들아,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해. 이 말이 뭐냐? 자, 물체의 질량이 1배, 2배, 3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값도 1배, 2배, 3배 커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승용차랑 트럭이 같은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경우에 이 두 자동차가 어떠한 벽에 충돌을 한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어느 차가 충돌한 게 벽을 훨씬 더 많이 부서지게 만들어?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뭔지 감이 오잖아. 트럭이잖아. 질량이 큰 트럭이 훨씬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달받은 벽은 훨씬 더 많이 파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운동 에너지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자, 누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 속력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 보니까 속력은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잖아. 자, 이 말은 뭐냐? 속력이 1배 늘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1배야. 그런데 속력이 2배 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인 4배가 늘게 되는 거야. 속력이 3배가 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3의 제곱인 몇 배가 느는 거야? 9배가 느는 거야. 엄청나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있어서는 속력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어. 자, 똑같은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두 자동차가 같은 거리를 가면서 누군가에게 충돌을 했어. 자, 충돌을 했을 때 데미지가 어떤 차가 훨씬 클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지. 자, 어떤 차가 훨씬 더 클 거야? 120으로 달린 차가 60으로 달린 차보다 데미지가 훨씬 더 클 거야. 자, 그렇게 달리게 되면 최소 아마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력이 높은 게 훨씬 더 사고 났을 때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속력이 올라가면 에너지 값이 속력의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v인 수레가 나무 토막에 일을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이 나무 토막에 쾅 하고 충돌을 하고 나서 이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는 일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는 일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수레의 질량을 2배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2배 올리게 되면, 자, 내가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값이 2배 늘겠지. 그럼 나는 이를 몇 배 해줄 수 있어? 2배 더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무 토막과, 자, 바닥 사이에 마찰은 일정하기 때문에 F는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며 S만 봐주면 S의 값이 처음보다 몇 배 늘어? 2배 늘어나는 거야. 만약에 3배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를 몇 배 해줄 수 있어? 3배 늘려줄 수 있지. 그럼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몇 배 늘어나는 거야? 처음보다 3배 늘어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속력을 한번 늘려봅시다. 자, 속력을 2배, 처음보다 2배 늘렸어. 그럼 에너지가 몇 배 늘어? 2배 늘지. 에너지가 2배 늘면 이를 몇 배 해줄 수 있어? 선생님 쉴 수 있어. 속력이 2배 늘면 에너지가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늘겠다. 그치? 4배가 늘면,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 2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2를 몇 배 느는 거야? 4배 늡니다. 자, 4배 늘면 처음보다 이동한 거리가 몇 배 늘어? 4배 느는 거야. 만약에 속력을 3배 늘리는 거야? 3배 늘리면, 자, 운동 에너지는 3의 제곱으로 늘기 때문에 에너지가 9배 늘죠. 자, 9배가 늘게 되면 2를 몇 배 해줄 수 있어? 9배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9배 해주면, 자, 이동한 거리가 몇 배 늘어? 9배 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걸 봐서라도 여러분 뭘 알 수 있어? 자, 운동 에너지에 질량도 영향을 주고 속력도 영향을 주는데 어느 값이 영양값이 훨씬 더 크다? 자,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속력 값이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속력 값이 클 때 해줄 수 있는 일의 값도 제곱으로 훨씬 더 크게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량 m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물체의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지. 얼마만큼? mgh만큼. 자, 여러분들이 아는 값으로 바꾸면 9.8 m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가만히 놓을 거야. 자, 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이 물체는 이제 선생님 손을 떠났지. 그러면 이 물체는, 자, 떨어지면서 뭘 해? 일을 할 거잖아. 이때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중력이지. 자, 중력이 일을 합니다. 얼마만큼 일을 합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하겠지. 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 자, 이 물체는 바닥까지 낙하하면서 일을 할 건데, 자, 어떤 일을 하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의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gh만큼의 일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9.8 m
H만큼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 물체가 완전히 바닥에 쾅 하고 충돌했을 때 일어났는데, 자, 높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값은? 자, 높이 값은 바닥에 쾅 닿는 순간 뭐가 돼? 제로가 돼. 속력 값은 맥스가 되는데 제일 커지는데, 자, 높이 값은 제로가 돼. 자, 요 공간에 공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기의 마찰을 모두 무시한다면, 자, 에너지 값이, 위치 에너지 값이, 자, 위치 에너지 값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따라서 최고 높이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최저 높이의 어떤 에너지와 같은 값이야?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이야. 자,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자,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말이야. 자, 이 물체가 낙하를 해. 자, 낙하를 해서, 자, h 높이에서 낙하를 해서 이 물체가 바닥에 쿵 하고 닿였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속력을 계산을 해도 되는데 속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여러분들이 높이 값을 알고 있어. 자, 이 물체의 질량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다?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바닥에 쿵 하고 닿였을 때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어떠한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렸지. 자,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이 높이에서는 속력 증가로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야. 자, 떨어지다 보면 없어진 위치 에너지는 더 많아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지지. 자, 완전히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치 값은 제로가 되는 거야. 자, 위치 값은 제로가 되면 위치 에너지는 몽땅 사라진 거야. 자, 몽땅 사라졌는데 이 사라진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몽땅 전환됐다? 운동 에너지로 몽땅 전환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이 값만 알고 있으면 바닥에 닿는 순간에 물체에 어떤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으로 뭐도 구할 수 있다. 자,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얼마지? mv 제곱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알고 있고 에너지 값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닥에 닿는 순간에 뭐도 구할 수 있다? 속력 값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자, 어떤 물체가 자유 낙하할 경우에 바닥에 닿는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물어볼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뭘 구하면 돼? 꼭대기점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또 바닥에 닿는 순간, 내가 위치 에너지 값을 아는데, 자,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을 물어봐. 그러면 구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시를 들어본다면, 자, 어떤 물체가 얼마지? 어떤 물체가 2kg짜리 물체야. 자, 이 물체의 높이가 2.5m야. 자,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 자, 가만히 놓았대. 그러면 자유낙하한다. 자, 그런데 단 공기의 마찰은 생각하지 않겠다 한 거야. 그리고 질문이 있는 거지. 자, 이 물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질문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하면 돼? 자, 꼭대기점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한번 구해볼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지? 자, 9.8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 9.8 곱하기 m 2에다가 v 2.5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자, 요 숫자를 가만히 보면 앞에서부터 곱하기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부터 계산을 안 해줘도 된단 말이야. 자, 뭐가 눈에 딱 들어오면 돼? 2 하고 2.5를 곱한 값이 뭐다가 눈에 들어오면 돼? 자, 곱하면 얼마야? 5잖아. 자, 9.8에다가 5 곱하면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는 숫자일 거야. 얼마? 49지. 자, 이 물체가 바닥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49줄인 거야. 간단하지?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이 물체가 그렇다면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운동 에너지 공식에 집어넣는 거지. 자, 이 물체의 질량은 2kg야. 2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V의 제곱이 자, 얼마야? 49잖아. 자, 49인데 2는 약분돼서 없어지니 남는 값이 V의 제곱은 49밖에 안 남잖아. 49밖에 안 나오면 V는 얼마야? 얼마? 7. 자,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의 기준 단위는 미터 퍼 세커. 그래서 속력은 7m 퍼 세커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